안녕하세요. 오늘은 장누수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누수는 샌다는 의미죠. 전기가 새면 누전, 물이 새면 누수.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면 장점막이 어딘가 상처나서 새고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어느 날 한 20여 가지 만성질환을 앓다가 사망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간질환, 또 치주질환, 호흡기, 알러지, 아토피, 근골격계 질환, 고혈압, 만성위염, 한 20여 가지 질병을 앓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됐는데, 왜 이 사람이 도대체 이렇게 수많은 질병을 한 번에 앓고 있다가 사망을 했는가. 그래서 소장 점막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봤어요. 여러분, 현대의학에서는 우리가 이런 위내시경이나 또 대장내시경은 할 수 있죠. 위내시경은 입으로 해서 내시경 기계로 볼 수 있고, 대장내시경은 항문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런데 여기 작은 창자 소장에 대한 내시경은 현대의학에서 할 수 없어요. 혹시 여러분 소장 내시경 해보신 분 있나요? 없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계가 들어가다가 소장은 꾸불꾸불꾸불 이렇게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내시경에 들어가다 잘못하면 펑크가 나요. 그러니까 천공이 돼버려요. 위험하기 때문에 소장 내시경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20여 가지 만성질환을 앓다가 사망한 사람을 그래서 소장만 해부해서 전자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보니까 아주 미세하게 실펑크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 안 될 독소나 여러 가지 물질이 들어오면서 혈액을 따라서 전신으로 퍼지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심지어는 뇌질환까지도 이렇게 생기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전체적인 질환, 관절, 피부, 소화기 계통, 뇌질환, 이런 모든 질환들이 이런 장누수하고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 이렇게 통틀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크게 펑크가 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람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스페어 타이어로 교체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공사장 같은 데 지나가다가 우연히 못이 찔려서 말 그대로 실펑크가 난 경우는 금방 바람이 안 빠지니까 모르고 그냥 운행하죠. 그러다가 집에 와서 주차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와보면 한쪽 바퀴가 바람이 푹 빠져있는 거 보고 난감한 경우 있었잖아요. 그거는 실펑크거든요. 실펑크. 그러니까 장누수는 차라리 천공이 되면 출혈이 심하니까 바로 외과적으로 수술해서 꿰매고 하면 되는데, 이 누수 증후군은 실펑크처럼 조금씩만 이게 장점막, 소장점막에 상처가 나서 거기서 노폐물이 들어오니까 금방 어떤 그 질환이 표가 안 나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누수 증후군은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전신질환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우리가 정상적인 사이클이라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소화돼서 소장 점막을 통해서 좋은 영양소,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거, 지방산 이런 거는 몸으로 흡수되고, 찌꺼기는 대장을 통해서 나가고, 또 먹으면 좋은 거는 또 우리 몸으로 흡수되고, 찌꺼기는 나가고, 이게 정상적인 순환 사이클인데, 장점막이 누수된 사람들은 이 장점막이 채 눈처럼 이렇게 촘촘해야 되는데 이게 좀 벌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로 노폐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으로 노폐물이 들어오니까 혈액이 탁해지고 그것이 전신을 돌면서 여러 질환을 일으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장점막 누수 증후군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면역세포도 한번 연관돼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 몸은 눈 점막, 코 점막, 또 기관지 점막, 또 피부 점막, 장점막, 모든 점막에는 이런 면역세포가 다 분포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휴전선에 병사들이 보초를 서주고, 또 후방 해안가도 장병들이 야간 경계를 서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런 그 점막세포는 일종의 체전방이거든요. 이 점막세포에는 면역세포들이 다 분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독소 비율을 보면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독소는 10%밖에 안 된다고 해요.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공기 중에 여러분 있는 공기들 다 오염되어 있거든요. 무균실이 아니잖아요. 뭐 곰팡이균도 들어오고 세균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먼지 잡균들이 다 들어오는데 이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는 한 20%밖에 안 되고 무려 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독소가 70%가 차지해요. 그러니까 장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 있겠죠. 장이 나빠지면 우리 몸 질환의 한 70%를 여기서 담당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장 점막에 우리 면역이 한 70%를 담당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수국가 보면 불가리아나 이런 데 보면 우유나 이런 걸 발효해서 먹는 그런 음식들을 발효된 음식을 많이 먹는 그런 국가들이 장수국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은 그만큼 건강의 70%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 누수 증후군과 관련한 질환들을 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만큼 우리 면역의 한 70%를 담당하는 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많은 질환들이 생긴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전신염증, 알러지, 아토피, 여드름, 또 발진, 용종 이런 것들은 장세포 사이로 들어온 물질들은 대부분 이물질로 간주돼서 면역체계가 가동되면서 전형적으로 생기는 증상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면역불량도 그렇고 이것도 유방암이라든지 대장암, 간암, 위장암, 방광암, 자궁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면역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내 유익균하고 유해균이 85대 15로 이렇게 균형을 이룰 때 면역이 가장 균형을 이루고 그 장 점막 밑에 파열판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그 파열판이 잘 발달돼야 점막 방어력이 강화되는데 이런 장 누수가 되면 이런 면역불량으로 여러 암도 많이 생긴다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과민성 대장증후군, 또 치질 항문 소양증, 방광염, 또 혈관염, 노화, 또 다발성 경화증, 루푸스, 또 근막 통증 증후군, 이런 경우는 장 누수로 혈류로 유입된 장내 독소들이 근육에 축적돼서 이런 통증을 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도 마찬가지고 폐혈증, 또 셀리악병, 또 간 해독 기능이 저하되고 영양소도 결핍되고 거기다가 또 만성 피로증후군도 오고 또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이게 프로테아제라는 그 효소가 장으로 들어와서 인슐린 리셉터를 분해해서 2형 당뇨가 유발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또 혈압 센서 리셉터를 분해해서 고혈압을 유발시키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장 누수가 되면. 그 다음에 또 만성 혐오 증식군, 또 크론시병, 또 편두통 같은 경우는 장내 부패균이 그 대사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이런 스카톨, 메탄가스 등이 중추신경계 그 장애를 유발해서 편두통도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장 누수가 되면 마그네슘, 칼슘, 또 비타민, 아미노산 이거 흡수 장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영양소 결핍으로 또 불안, 불면증 같은 정신질환, 뇌질환까지 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물론 치매도 장 누수의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요. 이런 장 누수 증후군의 원인으로는 되게 부신 피로와 겹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신 피로 그거와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요. 무엇보다도 먹는 음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밀가루 음식 같은 경우는 그 안에 포함된 단백질이 그 장 점막을 약간 열어주고 닫혀주게 하는 그 조눌린을 자극해서 이렇게 장 점막이 느슨하게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밀가루 음식은 장 누수에 굉장히 아주 안 좋은 그런 음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 누수 증후군을 예방하려면 밀가루 음식을 좀 삼가하는 게 좋겠고, 또 커피, 또 설탕, 액상과당, 또 탄산음료, 과자류, 각종 인스턴트, 우리가 건강에 안 좋다는 음식은 역시 장에도 다 안 좋아요. 또 우리가 염증 났을 때 어쩔 수 없이 처방해서 먹어야 되는 항생제, 소염제 이런 것도 장 점막에는 굉장히 안 좋고요. 또 여러 고혈압, 당뇨약, 고지혈증약, 여러 화학 첨가된 여러 가지 어떤 화학물질 그런 약품들 이런 것들이 다 장 누수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화학 첨가물 약을 먹어야 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음식 습관이 안 좋은 분들은 장 점막을 좋게 해주는 좋은 영양요법으로는 유산균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
유산균보다도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유산균 생성물질, 내 몸 안에 있는 토착, 이로운 균이 잘 자라게 해주고 나쁜 균은 사멸시켜주는 박테리오신이 들어있는 유산균 생성물질, 또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보다는 이것과 함께 또 한방요법, 체질에 따라서 소화기를 좀 튼튼하게 해주는 한방요법이 있거든요. 같이 겸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장누수와 관련돼서 나타나는 아토피라든지 알러지, 비염, 이걸로 고생하는 분 많은데 그거에 대한 치료법을 한번 영양요법으로 치료하는 방법 알아보겠는데요. 오늘 장누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양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